눈바람이 몰아치던 혹독한 겨울. 고립무원의 성에서 보내야 했던 나날들. 청의 무력 앞에 고개 숙여야 했던 47일간의 참담했던 역사가 뮤지컬로 돌아왔습니다. 뮤지컬 남한산성. 370여 년의 시간을 건너뛴 숭고한 역사의 숨결을 뮤지컬로 재현. 넘치는 열기와 뜨거운 땀방울이 깃든 뮤지컬 남한산성의 주인공들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저 이필모입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네. 저는 남한산성에서 매향 역을 맡고 있는 배혜선입니다. 네, 저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렇게 무대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기는 자주 하셨대요. 네. 남한산성은 김훈 선생님의 소설 남한산성을 뮤지컬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쓴 감동 있는 그런 역사 드라마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 감동의 작품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그 역사가 대부분 보면 이렇게 밝고 경쾌하고 뭐 이런 역사는 없고 대부분 슬프고 한이 서려 있는 그런 거잖아요. 여기 남한산성도 조금 좀 그런 쪽이에요. 때는 바야흐로 인조 14년. 산성으로 한숨 자러 간다. 외세의 압박에 갖은 수모와 핍박을 받아야 했던 치욕스런 역사의 순간. 뮤지컬 남한산성은 청의 공격을 피해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던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47일간의 항전과 슬픈 패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달째는 거기서 척화를 주장하는 고든 선비인데요. 죽어서 산다라는, 그러니까 남한산성의 주제가 살아서 죽느냐 죽어서 사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뜻은 굽히지 않겠다를 주장하는 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달째가 사막사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장면이 아주 그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는다면 이제 그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겠나? 최명길은 나라의 수치야. 난 한양으로 가겠네. 가서 최명길의 목을 베겠네. 청과의 대립을 주장했던 척화파의 강경론자 오달째. 그는 실리보단 명분을 중요시하며 화친을 주장하는 대신 최명길에 맞서 청과의 전쟁을 주장하는 인물인데요. 그게 무엇이냐? 청과 화친을 주장한 최명길을 참수하소서. 달째야, 넌 참 좋겠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네가 정말 부럽구나. 나라고 왜 할 말이 없겠는가. 하지만 함부로 뱉다가는 밖에 적을 두고 안에 적을 만들까 두렵구나. 넌 서두르지 말아라. 이 난리가 끝나고 살아남을 선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 길을 따르겠다. 나라를 잃고선 살아도 산 것이 아니오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겠다는 오달째의 결의. 싸워주겠다. 살아서도 죽어 사느냐. 가자. 조금 해결하기 어려운 거를 매향이한테 다 떠넘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달째를 사랑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달째의 부인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 여인이 아이를 또 갖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청진영에서 오달째에게 그 여인을 돌려보내는 그런 숭고한 사랑을 하는 그런 절개 있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어머니와 내 아내를 부탁하네. 비록 기생의 몸이지만
당찬 기계를 지닌 여인 매향. 무지막지한 청해 병사들과 조선의 관노 출신으로 청군의 앞잡이가 된 정명수의 손길에서 오달째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데 어찌하여 입실 출세하신 대인께서 내 몸종을 탐하시오이까? 이것 봐라. 얘야, 위로해드려라. 네가 마음에 드신다질 않느냐? 틀림없이 담돌한 게 어느 지체 높은 대가 때 규술이었다. 또한 청과의 화친을 위해 포로를 돌려주겠다며 찾아온 최명기를 보곤 영민한 꾀를 내기도 합니다. 원한다면 내 마음을 뺏고 싶은 남자란 걸 보여줘봐. 첩첩산 임신 중인 남 씨를 최명길에게 딸려 돌려보내고자 일부러 최명기를 유혹. 소리내 무리함을 용서하시오. 저기 있는 저 여인이 오달째라는 분의 부인입니다. 복중에 그분의 아이가 있습니다. 새빨간 얼굴에 불꽃이 타올라. 사랑하는 정인을 위해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매양의 아름다운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 난 미치겠어. 너무 아니 이분만 보여. 막 미치겠어. 다들 잘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분만 보이는 거야. 아무래도 상대역이다 보니까. 아무튼 뭐 오시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와 이렇게 알잖아 여기 오는 거. 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다 차지하는 것만이 그 사랑은 아닐 거고 그리고 또 그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그리고 이 여자의 운명이라는 것이 희생의 삶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병사들아 성곽을 다 불러라. 남한산성 심장을 거친 눈보라처럼 자나무도하게 백성들을 짓밟는 청의 세력. 들어라. 자 이때다 화살을 쏘아라. 그리고 차가운 성에 갇혀 죽어가는 백성들을 지켜봐야만 했던 치욕스러운 역사. 하지만 뮤지컬 남한산성은 패전의 역사가 아닌 그 속에 담겨진 숭고한 희생 정신을 의미한다는데요. 사실 남한산성 이야기를 뮤지컬로 하자 그럴 때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패전한 이야기, 그런 수치스러운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를 뭐 어떻게 이 화려한 뮤지컬하고 맞을까, 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뭐 그런 우려들을 했죠. 아무래도 뮤지컬이다 보니까 대중적인 흥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랄까 이 뮤지컬 관객이 주로 젊은 여성 관객이니까 젊은 캐릭터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 뭐 병자호라는 배우라는 중요한 젊은 캐릭터 중에 하나는 사막사로 끌려갔던 세 분 중에 오달째를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뮤지컬 남한산성의 배경이나 인물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담겨진 이야기는 새롭게 창조된 것이라는데요. 아니 피폐하면 내실을 도모할 수가 없고 내실이 역사나 없으면 소설 속에선 싸우지 실리를 얻기 위해 화친을 주장하던 최명길과 명분을 쫓기 위해 청의 배척을 주장하던 김상헌, 가벼운 죽음으로 무거운 삶을 지탱하겠나이다. 그리고 두 대신 사이에서 갈등하던 인조가 주인공이었지만 그게 재미를 더하기 위해 오달째란 인물을 부각시키고 원작에는 없던 매향이란 인물을 새로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역사와 소설 속의 주인공을 맡았던 최명길과 김상헌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사실 좀 아쉬움은 있지요. 그러나 이 공연은 관객에게 좀 더 쉽게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남녀의 사랑 얘기를 이렇게 부각시켰던 것 같은데, 솔직히 김상헌 역할을 갖다가 남한산성 소설 그대로 해서 그런 인물을 부각시키면서 표현을 하자고 하면 솔직히 저는 캐스팅이 안 됐어야 돼요. 일단 오달째가 주인공 된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사랑 얘기가 곁들여져서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재미가
있어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소설 남한산성이 뮤지컬이 되어 그 화려한 막이 오르기까지 총 2년의 제작 기간. 첫 번째 곡은 프롤로그에 나오는 곡입니다. 하루 12시간씩 매일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서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눈물과 감동을 전하는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들. 그리고 생생한 역사의 숨결을 담아낸 무대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 한편의 작품으로 탄생한 것인데요. 특히 청의 황제 홍타이지 칸이 등장할 때는 그의 거침없는 위력을 표현하기 위해 촉수처럼 뻗어나가는 독특한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청나라 칸이 등장을 할 때 그 큰 인물의 기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촉수가 쫙 퍼지거든요. 인물의 심적 표현을 좀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혹독한 추위와 핍박의 시련 속에서도 꿋꿋한 우리 선조의 얼을 보여주기 위해 대나무의 이미지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전한 크루즈 47일간 외로운 항전을 펼쳐야 했던 남한산성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무대의 80% 정도를 대나무로 표현. 굉장히 선이 강조된 마치 전쟁을 연상케 하는 어떤 그런 오브제. 그것도 역시 다 대나무로 되어 있죠. 대나무, 실제 대나무를 처음에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대 제작소에다가 대나무를 수급을 해서 붙여봤더니 이 마디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는 이 마디가 없어져서 오히려 더 대나무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부탁을 드려서 마디를 굵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멀리서 봐도 이 대나무의 질감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 제작을 손수해 주신 겁니다. 또한 청의 무력에 굴복한 인조의 굴욕을 표현하기 위해 무대 중앙에서 솟아오른 홍타이지의 두상을 등장시킴으로써 극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는데요. 그리고 뮤지컬 남한산성의 하이라이트, 삼배 고구두. 인조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인형이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릴 때마다 점점 커지는 음향 효과로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드러내기 어려운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과연 살아남은 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주제의식, 그런 것도 느껴볼 수 있고. 치욕의 역사 속에서 빛난 숭고한 희생과 고든 절개. 부끄럽게 여겼던 치욕의 역사를 기계와 긍지의 역사로 바꿔준 뮤지컬 남한산성이었습니다.